안녕하세요. 직장인 투자자 A입니다. 비트코인 가격이 5만 불을 돌파했고 몇 년 동안 잠잠했던 알트코인들도 굉장히 빠른 속도로 정고점을 향해 가거나 정고점을 뛰어넘고 있죠. 저는 작년 10월부터 올해 1월까지 약 3개월 동안 투자금의 60% 정도 수익을 거뒀고요. 조정이 오기 직전에 전량 매도했다가 조정 후에 다시 오르는 모습을 보면서 재매수해서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제 주변에서도 주식 투자를 열심히 하시는 분들 가운데 코인 투자 한번 해봐야 되지 않나 하시면서도 처음 접하시는 거라 주저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그런 분들의 결정에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주식 투자와 코인 투자가 다른 점을 설명드려 보려고 합니다. 솔직히 주변에 코인 투자 5년간 꾸준히 해온 사람 드물잖아요. 오늘 들으시면 분명 도움이 되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럼 바로 시작할게요. 코인 시장이 클 것 같다고 생각하는 투자자는 자연스럽게 여러 코인에 분산 투자할 수 있는 지수가 있었으면 조금 더 안정적이고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될 텐데요. 주식시장엔 S&P 500, 나스닥, 코스피, 코스닥 등 여러 기업들의 주식을 시총의 비중대로 몇백 개 담아놓은 지수라는 것이 있으니 그렇게 생각하시는 게 자연스럽습니다. 그러나 코인 시장엔 지수가 없습니다. 비트코인이 곧 지수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비트코인 시총이 전체 코인 시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62%나 되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으로 대표적인 코인이 이더리움인데 이더리움의 시총이 14%이고요. 앞선 두 개를 제외한 이 세상의 나머지 4086개의 코인이 24%만을 차지합니다. 비트코인을 제외한 코인들을 알트코인이라고 부르는데 알트코인들은 어차피 큰형님인 비트코인의 움직임을 후행으로 따라가는 성향이 있거든요. 따라서 전체 코인 시장의 시황을 보고 싶으시면 그냥 비트코인 또는 이더리움을 보시면 됩니다. 어차피 그 둘도 같이 움직이니 비트코인만 보셔도 됩니다. 참고로 각 코인의 종류와 시총, 거래량, 가격 등의 정보는 coinmarketcap.com이라는 곳에서 확인이 가능하니 궁금하신 분들은 직접 확인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코인 시장의 시가총액은 하나의 자산군 치곤 꽤 작은 편입니다. 전체 코인 시장이 1,700조 원이고 비트코인이 이 중 62%인 1,000조 정도 하는데요. 사실 작년 말만 해도 코인 시장 전체 시총이 삼성전자 하나와 같은 450에서 500조 사이였습니다. 전 세계가 단일 자산에 투자할 수 있는데 그 자산의 크기가 이 정도밖에 안 된다는 것은 굉장히 작은 편이라는 얘기였죠. 그러니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제외한 나머지 알트코인들은 각각의 시총이 얼마나 작겠습니까? 정말 잡코인은 저희 같은 개인 중에서도 돈이 좀 많으면 코인 하나 가격쯤은 충분히 컨트롤할 수 있는 시장이라는 걸 인지하고 계셔야 합니다. 비트코인도 역사가 짧고 초기에 투자한 투자 세력들이 많은 물량을 가지고 있을 것으로 추측됩니다. 그래서 이 코인이 탈중앙화를 가치로 내거는 건 굉장히 역설적이라는 생각도 들고요. 아마 지난 2, 3년간 기관들은 개인들이 무시하고 있을 때 비트코인을 충분히 매수해서 물량을 확보하고 있었을 겁니다. 그 이후에 이런 상승 랠리도 시작됐겠죠. 아마 앞으로도 이런 기관의 매수와 물량 확보는 더욱더 심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코인은 증권사를 통해서가 아니라 거래소로 직접 거래해야 합니다. 제가 예전에 증권사 추천 영상을 올리면서 증권사의 역할이 무엇인지 설명드린 적이 있습니다. 왼쪽 도식과 같이 실제 주식 거래는 한국 거래소에서 일어나는데 개인이 직접 가서 주문을 하자니 비효율이 발생하기 때문에 중간에 증권사가 여러 주문을 접수하고 거래가 완료되면 체결 소식을 투자자들에게 전달하며 이에 대해 위탁매매 수수료를 지급받는 구조가 일반적인 주식 투자 시장의 프로세스죠. 그런데 코인은 증권사가 없습니다. 거래소가 증권사의 역할까지 그냥 다 하게끔 발전해 왔고요. 따라서 투자자가 그냥 거래소와 다이렉트로 거래를 하는 거예요. 그러려면 거래소에 가입을 해야겠죠. 마치 우리가 증권사를 고르듯이 거래소를 골라야 합니다. 물론 여러 개 가입한다고 불이익은 전혀 없고요. 오히려 가입 시에 이벤트로 요즘 1만원, 2만원 정도 주니까 그런 혜택을 받을 수 있겠죠. 거래소를 고르는 기준에 대해 구독자분들께서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제가 꼽는 가장 큰 기준은 유동성과 상장된 코인의 종류입니다. 거래소도 한참 난립하면서 다양한 거래소가 생겼는데요. 어차피 비트코인, 이더리움을 포함한 상위 몇십 개 코인은 다 상장되어 있는 편입니다. 따라서 시총이 큰 코인에 투자하고 싶으시면 유동성이 가장 중요합니다. 주식은 하나의 주식이 한 거래소에만 상장되어 있고 그 주식을 여러 증권사를 통해서 거래하는 구조죠. 그런데 코인은 하나의 코인이 여러 거래소에 따로따로 상장되어 있어서 개별 거래소의 수급 상황에 따라 같은 자산인데도 가격 차이가 발생합니다. 대표적인 사건이 2017년, 2018년 김치 프리미엄이었죠. 같은 비트코인인데 가격이 해외와 국내 사이에 무려 50%까지 차이가 났습니다. 그때 해외 거래소에서 달러로 사서 국내로 송금한 다음에 원화로 팔면 차익을 남길 수 있었던 그런 영화 같은 일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차이는 발생하고 1에서 5% 정도는 심심치 않게 왔다 갔다 합니다.
유동성이 작은 거래소의 코인은 세력에 의해 가격이 비정상적으로 변동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런 것을 노려서 투자하는 분들도 계신데요. 저는 잘 맞지 않더라고요. 따라서 유동성이 높은 거래소가 안정적이고 내가 원하는 정상적인 투자를 할 수 있습니다. 국내는 빗썸과 업비트의 양강체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가입을 하고 매수, 매도하는 영상은 제가 직접 찍어서 올렸으니 참고해 주시고요. 아무튼 그 다음 기준은 상장 코인의 종류인데 아주 시총이 낮은 잡코인들 중에 특정 코인을 거래하고 싶으신 경우엔 역시 코인마켓캡에서 어느 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지를 찾아서 그 거래소에 가입 후 매매하시면 되겠습니다. 거래소 간 돈을 송금하고 싶으시면 양 거래소에 상장된 코인들 중 하나를 사서 코인으로 보내시면 됩니다. 양 거래소에 둘 다 상장되어 있는 코인을 송금해야 되기 때문에 주로 비트코인을 사서 이체하는 편입니다. 코인 거래소를 들어가시면 마켓이란 개념이 있습니다. 원화 마켓, BTC 마켓, 테더 마켓 등등이요. 외국 거래소는 원화 대신 달러 같이 각국의 통화 시장이 또 있죠. 국내 주식은 원화로만 사고 미국 주식은 달러로 환전해서 달러로만 주식을 사잖아요. 코인은 그렇게 실제 통화를 가지고 살 수도 있지만 BTC 마켓은 원화로 비트코인을 산 다음에 그 비트코인을 가지고 다른 알트코인을 사는 겁니다. 주식으로 치면 테슬라 주식을 매수하기 위해서 달러로 바로 매수하는 게 아니라 달러로 애플 주식을 산 다음에 그 애플 주식을 가지고 다른 주식인 테슬라 주식을 사는 겁니다. 오른쪽의 사진을 보시면 현재가의 코인들 가격이 0.00000 몇으로 소수점으로 나오잖아요. 그게 이 코인을 사려면 0.0000 몇 비트코인이 있어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또 한 가지 특징은 마켓마다 상장된 코인이 다르기도 합니다. 이를테면 A라는 코인은 원화 마켓에 상장을 안 하고 BTC 마켓에만, 즉 비트코인 마켓에만 상장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그 코인을 사고 싶으시면 반드시 원화로 먼저 비트코인을 매수한 다음에 그 비트코인으로 다시 해당 코인을 매수해야 합니다. 원화와 BTC 마켓 둘 다 동시에 상장하기도 하고 BTC 마켓에 먼저 상장했다가 원화 마켓에 상장하는 등 한쪽만 또는 차례로 상장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코인 시장은 24시간 전 세계가 함께 참여합니다. 즉 주식시장보다 사이클이 빠르고요. 내가 자는 시간에도 시장에선 계속해서 거래가 진행됩니다. 때문에 비트코인 투자가 한참 유행이었던 2017년, 18년, 19년엔 화면의 기사처럼 밤잠 설치는 투자자들이 참 많았어요. 저도 그중 하나였죠. 이 점은 코인 시장의 장점이자 단점이기도 합니다. 사이클이 빠르니 단기간에 더 높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지만 단타를 치시는 분들은 잠을 설치실 수도 있죠. 저는 지금은 몇 개월 단위를 바라보고 투자하는 방향으로 스타일이 좀 정립되고 있지만 단타를 지향하시는 분들께서는 몸과 마음이 더 빨리 지친다라는 특징도 가지고 있습니다. 코인은 소수점 단위로 매매가 가능합니다. 정확히 말하면 소수점 아래 8자리까지 매매가 가능하죠. 주식은 한 주를 사려면 한 주의 가격만큼 돈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아마존 같은 주식은 많이 사고 싶어도 못 사는 경우들이 발생하죠. 테슬라처럼 액면 분할로 주식 가격을 일부러 낮춰서 접근성을 높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코인은 소수점 아래 8자리까지 나눠서 매매가 가능하기 때문에 비트코인 한 개가 5,700만 원이라고 해서 꼭 5,700만 원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서 소수점 아래 8자리가 0 7개와 1 하나인 이 단위를 비트코인을 발명했다고 하는 미지의 인물의 이름을 따서 1사토시라고 합니다. 아무튼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주문 수량을 1사토시로 입력하면 원화로 0.57원인 것을 알 수 있죠. 즉 여러분은 0.57원만 가지고도, 즉 1원도 안 되는 금액을 가지고도 비트코인 투자자가 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주식보다도 진입장벽이 굉장히 낮은 거죠. 코인은 주식과 다르게 일반인도 공매도와 3배 이상 레버리지를 할 수 있습니다. 단 국내 거래소들은 불가능하고 비트맥스나 바이낸스 등 해당 기능을 제공하는 해외 거래소에서만 가능합니다. 사진은 비트맥스의 실제 화면을 찍어온 것인데요. 왼편처럼 시장가 매수를 누르면 공매수, 오른쪽에 시장 매도를 누르면 공매도가 가능합니다. 그 전에 오른쪽 사진과 같이 레버리지를 몇 배로 할지 설정할 수 있는데 최대 100배까지 가능합니다. 만약 손실을 원금 이상으로 보게 되면 자동 청산, 즉 모든 시드머니가 한 번에 날아가게 되는데요. 내가 베팅한 방향과 반대로 N%만큼 움직이면 청산된다고 했을 때 100배 레버리지는 1%만 반대로 가도 바로 청산당하는 겁니다. 즉 예를 들어 내가 비트코인 하락에 베팅했는데 만약 그로부터 1% 가격이 상승한다. 그럼 내 시드머니는 다 날아가는 겁니다. 비트코인은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이렇게 고 레버리지를 사용하는 것은 도박에 가깝다고 생각하고요. 이렇게 여러 번 연속으로 고 레버리지를 성공해서 돈을 버는 경우는 못 봤습니다. 따라서 개인적으로 도박을 좋아하는 게 아니시면 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코인은 아직 세금과 뚜렷한 규제가 없습니다. 규제 받기라는 얘기는 투자자에겐 위기이자 기회겠죠.
내년 1월부터는 코인 투자 소득의 20%의 기타 소득 과세를 매긴다고 하는데요. 주식은 5천만 원까지 공제가 가능한데 코인은 250만 원까지밖에 공제가 안 된다고 합니다. 여기서 이 차이가 심하다는 반발도 있네요. 바꿔 말하면 올해가 코인 투자자에겐 큰 기회가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반면에 위험도 있죠. 전통 금융업계에 비해 규제가 미미하기 때문에 거래소 운영진이 해킹을 이유로 거래소 문을 갑자기 닫는 경우들도 있었습니다. 일부 투자자들은 해킹 자작극을 만들고 운영진이 먹튀를 한 거 아니냐라고 반발하기도 했었죠. 앞으로는 규제가 점점 더 강화될 것이고 어떻게 보면 기대 수익률도 점점 주식과 같아질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언제 투자할지의 선택은 개인의 몫이겠죠. 코인은 주식과 달리 내재 가치가 없습니다. 비트코인 생산 비용, 즉 채굴 비용이 마지노선이 될 수는 있겠으나 큰 의미는 없다고 봅니다. 어차피 그 아래로 내려갈 일은 없을 것 같고요. 지금 이렇게 기관 투자자들까지 비트코인 매수에 나선다면 더더욱 그럴 겁니다. 바꿔 말하면 가치 투자나 가치 평가 방법론도 없습니다. 저 또한 주식은 가치 분석을 병행하지만 코인은 시장의 사이클, 거래량, 차트, 심리로만 매매합니다. 즉 이런 요소들에 대한 공부가 선행되지 않으면 나서기 쉽지 않은 투자 자산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코인은 장기적으로 우상향하는 자산입니다. 역사가 2008년 이후에 약 14년밖에 되지 않았지만 말이죠. 제가 코인 투자를 하는 이유 중에 하나도 장기적으로 우상향하는 자산에만 투자하겠다는 제 원칙에 부합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렇지 않을까 싶고요. 결과는 미래가 되어보면 알겠지만요. 코인은 매도 후에 예수금이 들어올 때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국내 주식은 약 2일, 미국 주식은 3일이 걸리잖아요. 때문에 급하게 돈이 필요할 때 바로바로 찾아 쓰기가 힘들죠. 하지만 코인은 매도 즉시 바로 현금을 인출할 수 있습니다. 코인 시장은 전통 금융시장만큼의 전문가가 없습니다. 아마 제가 더 전문가일 거예요. 코인 채널을 만들었어야 되나? 역사가 짧고 그동안 무시받아왔기 때문에 기존 전문가들이 많이 진입하지 못했고 그렇다고 신규 전문가가 많이 탄생하지도 않았습니다. 따라서 쉽게 정보를 구하기도 어렵죠. 그 때문에 어쩌면 여러분께서 이 영상을 보시는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코인 영상 반응이 좋으면 앞으로도 종종 관련 영상을 만들어 보려 합니다. 저는 참고로 제일 최근엔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1월 최고점까지 2,200만원 투자로 1,500만원의 이익을 거뒀고 다 팔았고요. 시장을 관망하다가 2월 초부터 다시 시드를 투입해서 2,600만원의 시드 투자로 1,500만원의 평가이익을 거두고 있습니다. 기회가 되면 더 투입하려고 계속 주시하고 있어요. 예전에는 코인 투자로 큰 돈도 벌어보고 잃어도 봤는데 그러면서 나름 경험이 쌓이고 제 투자 방식을 정립해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아무튼 오늘은 이렇게 주식 투자와 코인 투자의 차이점 11가지를 알아봤는데요. 오늘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직장인 투자자 A였습니다.